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좀 난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대신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희열감도 굉장히 큰 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단원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흔히 뉴스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자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니 땡땡 영화의 최종 관객 수는 1211만 명, 95% 신뢰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만 명이 될 것. 요런 표현 있죠. 요런 표현이 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멋있어지는 거죠, 한 단계. 그래서 오늘은 그걸 목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열기부터 잠깐 보면요. 어느 빵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빵을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재었더니 표본의 평균이 200g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표본을 꺼냈을 때 평균을 쟀을 때 200g이면 전체 평균도 200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표본을 뽑을 때마다 평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모집단이 원체 크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요거 그거 캔바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했으면 좋겠냐면요. 여기는 달콤 제과고요. 초콜릿 칩 쿠키 품질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신입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가가 여러분이 됐다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업무는 뭐냐면요. 초콜릿 칩 쿠키에 초콜릿 칩이 과연 몇 개가 박혀 있는지 요거를 검사하는 품질 검사 담당관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10개짜리 표본을 계속해서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의 전체 생산량은 8만 5천 개고요. 현재 가동률은 98%, 굉장히 많이 가동됐죠. 그럼 이때 표본 검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짜리 표본을 하나 검사해 보면요. 표본 평균이요. 10.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검사를 실행해 보면, 이번엔 10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10.1이었고 두 번째 10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10.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리포트 보이시죠? 또 해보면요. 이번엔 10.3, 현재 표본 평균 왼쪽 위에 나오시죠? 개밀 옆에 10.3이라서 이번엔 또 달라졌어요. 거 봐요. 이렇게 뽑을 때마다 표본의 개수, 밑에 검사 완료된 쿠키 보이시죠? 얘네들의 표본들의 어떤 평균적인 초콜릿 칩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몇 개 더 해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계속 해볼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보이시면 계속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0개짜리를 뽑아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표본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좀 개수가 큰 평균을 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 검사 100회짜리 버튼을 눌러보시면 한 번에 100개씩 검사가 되는 거고요. 10개짜리가 100회 검사가 되는 거니까 1000개씩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프 변화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래프 변화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래프 모양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 네네네. 맞아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배웠던 그 정규 분포 있죠. 그 정규 분포의 종 모양의 곡선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지금 몇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누적 검사 횟수는 2119회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9.99네요. 선생님이 한 3000회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행 횟수를요. 계속 검사를 했어요. 3,000회가 넘었고요. 아직도 표본 평균의 평균은 9.99였네요. 그럼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뭐였는지도 드디어 기밀이 해제가 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자면 왼쪽 위에 기밀 버튼 보이시죠? 원래 10개였구나. 표본을 여러 개를 확인해 보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할 수 있었구나, 제대로. 요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씩 잴 때는요. 제일 작은 값은 막 7, 1, 7.6? 막 요런 데도 보이시죠, 그래프가. 그다음에 제일 큰 건 막 12점 몇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한 개 한 개를 뽑을 때마다는 그 초콜릿 칩의 쿠키 개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평균을 내보면 무평균과 같아지더라라는 걸 대충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빵 공장에서요, 100개의 빵을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쟀을 때 표본 평균이 200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표본 평균일 뿐이에요. 이걸로 전체 모집단의 표본 평균이 20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만 조사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미지의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생각열기에서 빵의 무게의 평균을 100% 확실하게 사실 추정하려면 0g보다 무겁다고 하면 사실 100%의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겠죠? 어떤 빵도 0g보다 무거울 테니까. 근데 이런 추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추정 말고,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추정하라고 하는데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건 100% 정확도를 갖기는 해요. 근데 그건 추정으로서 의미가 없죠. 평균이 40점부터 60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간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값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더라도 예측하는 범위를 좁히는 편이 훨씬 유용한데요.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n개짜리 표본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 따르는 거 아시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z를 이거 표본 평균에서 자기의 평균 빼고 자기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거 표준화 되는 거 아시죠?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표 보시면 1.96을 대충 찾아보면, 여기 0.475 보이세요? 그럼 0.475 더하기 0.475를 한다는 얘기는 0, 1, 5, 9, 0. 다시 말하면 95네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0부터 1.96까지 구하면 0.475, 여기까지 넓이가 0.475, 그다음 반대쪽도 0.475이기 때문에 요 안에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무려 9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Z를요, 우리가 아까 요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당황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x바를 양쪽으로 넘기도록 해볼게요.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 빼기 n.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모평균의 범위니까요. 얘를 좌우로 넘겨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바를 좌변에서도 빼고 맨 우변에서도 빼면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m인데 여기 음외부호가 있으니까 양변에 모두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운데를 m으로 바꾸면 부등호 방향이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모두 다 음외부호를 곱해야 되니까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서 부등호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나타낸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모평균이요. 표본 평균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 사이에 있을 확률이 무려 9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구간을 잡으면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표본 평균을 구할 때마다요. 요렇게 계속 다른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한 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 요걸로 이렇게 구간을 하나 잡아요. 그럼 이 구간들 각각은요. 대부분은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특출난 녀석이 있어서 모평균을 빼먹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100번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면요. 그중에 95번 정도는 모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5개 정도는 모평균을 빼먹을 수도 있다.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균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구해진 요 값을요.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1.96 같은 걸 95% 신뢰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 다 주어지지만 자꾸 쓰다 보면 외워지게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자면 여기 마이너스 2.58부터 2.58, 0.99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2.58 대충 찾아볼게요. 2.58 찾으면 여기 있네요. 0.4951, 0.4951. 사실 정확하게는 조금 더 크네요. 99%라고 되어 있는데 99.02인데요. 99.02%.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로 구간을 조금 여기보다 크게 잡은 거죠. 큰 숫자예요. 크게 잡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이 있고 마이너스 1.96, 1.96이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95%였는데 이 구간을 2.58 마이너스 2.58로 잡으면 요 사이, 요 전체에 들어올 확률은 99%가 되더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99%로 추정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구간이 요거에 비해서 커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숫자, 요거보다 더 큰 숫자를 더하고 요거보다 더 큰 숫자를 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좁은 구간으로 신뢰도를 조금 낮춰서 추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더 넓은 구간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도를 무조건 높이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죠.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0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건 신뢰도 100%로 추정한 거지만 그 수치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45점에서 55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좀 구간을 줄이면서 신뢰도를 좀 줄이는 게 더 좋은 추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요. 요렇게 네이만이라는 사람이래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한다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95%짜리랑 99%짜리를 각각 생각할 수 있는데 95%짜리는 이거는 원래 그 표본의 평균, 그 특정한 값에서 1.96 곱하기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1.96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를 뺀 것과 더한 것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의미예요. 99%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1.96 대신에 2.58로 숫자가 각각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예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